뿌리 끝을 자르는 뭔가의 수술이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면 안 되는지 제 기준이에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병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환자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수술을 해오면서 물론 교과서에 다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딴 거 다 필요가 없고 치아가 원인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치근단 절제술을 잇몸이 원인인 거, 치주염일 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뿌리의 뭔가 해부학적 원인 아니면은 치료 술식상 우리가 닿지 못하는 그곳을 수술을 해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치아가 원인일 때 하는 치근단 절제술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신경치료 후에 낫지 않는 뿌리끝 염증뿐만 아니라 이 염증이 점점 커져서 물혹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경치료를 하다가 우리 치아 뿌리 안에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충치나 이런 게 오래되면 우리 몸에서 감염을 막으려고 신경 지나가는 길을 다 석회화시켜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신경치료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하다가 너무 이게 석회화가 돼서 막혀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경치료할 때 쓰는 기구가 뿌리 끝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기구가 뿌리 끝에 남아있으니까 신경치료가 조금 불안전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남아있는 뿌리를 잘라내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언제 비적응증, 치근단 절제술을 하면 안 되는가? 치주 질환으로 아픈 치아, 즉 잇몸뼈가 무너져서 흔들린 치아를 살려달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치근단 절제술 말씀을 실제로 하시거든요. 살릴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잇몸 질환과 관련된 건 치근단 절제술로 살릴 수 없고, 두 번째는 크랙 치아예요. 왜 제가 비적응증으로 넣었냐면, 크랙이라는 게 치아 뿌리가 있고 머리가 있을 때 머리에 크랙이 생긴 치아는 신경치료나 크라운 치료 선에서 이미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 관계, 뿌리 내려가서 많이 내려간 경우에는 신경치료하는 행위 자체가 금을 더 벌어지게 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뿌리 끝을 자른다 한들 금이 가서 벌어지는 치아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가 크랙으로 진단돼서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치근단 절제술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러진 치아 혹은 충치가 너무 심한 치아들을 살릴 수 있는 보철적인 치료 중에 이 포스트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 뿌리가 있고 신경치료를 했으면 거기에 딱딱한 기둥을 세워놓고 딱딱한 머리를 만들고 그 위에 크라운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둥 박힌 치아, 이 포스트 크라운까지 한 치아는 제가 치근단 절제술 환자분들한테 지양하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도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죠. 치근단 절제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치아가 원인이 돼서 뿌리 주변에 잇몸뼈가 상했을 경우, 잇몸뼈가 내려간 게 아니라 뿌리 끝에 잇몸뼈가 상했을 경우 염증이 될 수도 있고 고름이 찼을 수도 있고 더 심해서 무력이 생겼을 경우도 있어요. 감염의 원인이 되는 치아의 뿌리 끝을 절단을 하고 그거를 토미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뿌리를 자른다 해서 에피코액토미가 돼요. 그리고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상했으니까 손상된 치주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 방법, 이만큼을 뭉뚱그려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 도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뭔가 치아에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뿌리 끝에. 치아가 원인이에요. 그랬을 때 잇몸을 절개를 하고 뿌리를 찾기 위해서 뼈를 쳐내고 문제가 되는 염증을 다 끌어낸 다음에 뿌리 끝을 절단을 하고 꺼내내죠. 뿌리 끝을. 다음에 뿌리 끝에 뭔가 원인이 돼서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 뿌리 끝을 우리 신경치료할 때 쓰는 여러 가지 MTA 같은 재료들로 막아놓고 마무리하는 것. 이 과정 절체를 우리가 치근단 절제술 에피코액토미라고 합니다. 핵심은 감염 방어예요. 이 재감염을 차단을 하는 건데, 치아가 이렇게 있고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감염이 되는 방향은 어디를 생각할 수 있죠? 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 방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치근단 절제술을 한다는 말은 뿌리 끝에 뭔가 염증이 생겼다는 말이니까 뿌리를 잘라서 치아를 살렸어야 되는데 다시 뿌리 끝 쪽에서 염증이 이쪽 머리 쪽으로 파급되면 안 되니까 거기를 시멘트 재료로 메워요. 그거를 우리 MT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MTA라는 재료로 뿌리 끝을 박아서 뿌리 끝에서 치아 머리로의 재감염을 차단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또 하나, 뭔가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어. 그렇게 해서 염증이 타고 올라가서 주변에 뼈가 이렇게 녹은 상황에 여기에 뼈를 넣는다든지 뭔가 술식을 해서 이 뼈를 재생시킬 수 있다면 그게 재생치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을 외과적인 술식과 결부시켰을 때 리제너러티브 트리트먼트, 재생치료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뿌리 끝에 병소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해볼까? 에이피컬 리전, 치근단 병소, 정말 뿌리 끝에 딱 이렇게 한정돼 갖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예요. 우리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입술 쪽, 입천장 쪽 양옆으로 벽이 있으니까 이걸로 포월 디펙트라고 해요. 벽이 4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게 잇몸뼈라고 하면 뿌리가 박혀 있는데 뿌리 끝에만 염증이 있고 앞
앞뒤 좌우의 뼈는 건전한 상태죠. 그냥 단순히 정말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뼈에 생긴 염증이 이제 뼈를 타고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잇몸 바깥쪽, 입술 쪽에 됐든 입천장 쪽에 됐든 퍼져서 뼈가 이제 한쪽에 뚫린 거, 그걸 터널 것 같다고 그래서 터널본 디펙트라고 하고, 이게 가장 안 좋은 경우인데 뼈가 녹아서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변연, 마진까지. 그래서 이거를 가장 안 좋은 경우를 에이피코 마지널 디펙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 끝에서 생긴 염증이 치아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에이피코 마지널 디펙트, 치근단 변연 소실이 도대체 뭐냐? 뿌리 끝에서 생긴 염증이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뼈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병소가 이제 나아야 되는데, 여기 뼈가 차야 되는데 뼈가 차지 못하고 정셔널 랩스텔리움이라 그래서 상피세포가 타고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잇몸 뼈는 뼈 위에 우리 근막이 있고 뭐 인대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재생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뼈가 다 사라지고 감염을 방지하려고 상피세포가 자라 들어간 상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그냥 근단병소만 있을 때는 치근단 절제술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보고를 했는데, 에이피코 마지널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재생술식, 즉 뼈이식이나 이런 재생술식이 없는 경우에 성공률이 37%밖에 안 된다, 굉장히 낮게 보고를 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이피코 마지널 디펙트, 그러니까 뿌리 끝에 생긴 염증이 치아 머리까지 올라온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재생수술을 해야 되는데, 재생시킬 때 뼈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뼈가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반복적으로 쓸 수 있고 반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이종골, 그리고 그 다음에 차폐막이라고 하는 담요를 덮어주는 술식이에요. 대표적인 재생술식이고 치근단 절제술 뿐만 아니라 중충도 치주염에서도 자주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재생수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와 술식을 비교를 했는데, 끝에만 있는 병소, 터널 병소, 에이피코 마지널 이렇게 다 비교를 했더니 끝에만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공률이 높아요. 근데 스루앤스루, 터널 디펙트라고 그러죠.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게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어느 뼈를 터지게 만들었다, 그냥 뿌리 끝만 자르는 건 예후가 불량해요. 에이피코 마지널 리전은 가장 치유가 어렵고 거의 반드시 고리식제와 차폐막을 써서 재생술식을 해야 성공적인 치근단 절제술이 된다고 논문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치근단 절제술이 과연 언제 성공률이 높을까? 뿌리 끝에 생긴 병소 크기가 5mm 이상이면 당연히 재생하기가 어려우니까 5mm 이상인 경우에는 재생이 잘 안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병소가 단순 뿌리 끝 병소, 터널 병소, 그 다음에 치근단 변형 병소로 갈수록 불량하다. 아래턱뼈인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하다. 이거는 혈류랑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술의 접근성도 있기는 한데 아래턱뼈 같은 경우는 위턱뼈보다는 뼈가 딱딱하기 때문에 재생술식을 했을 때 새로운 혈류 공급을 막기가 어려워요. 예후가 좀 불량할 수 있고,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죠, 치근단 절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치주와 관련된 잇몸병과 관련된 요소가 붙을수록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뿌리 끝에만 염증이 생겨서 뼈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까지 차 있어야 되는 뼈가 치주염 때문에 내려간 것까지 겹치는 상황이 되면 예후가 불량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치근단 절제술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치아가 뭘까? 임상 경험상 위턱뼈, 대문이 바로 옆에 있는 상악 측절치라고 불리는 이 치아가 압도적으로 높아, 압도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치아는 신경 지나가는 게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 신경 지나가는 길만 있으면 좋은데 뿌리 끝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구가 닿지 않는 부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부학적으로 이 뿌리가 이게 팔라탈 그루브라 그래서 이 입천장 뿌리 쪽으로 쭉 금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해도 그 금을 따라 세균이 전파가 되는 거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아래 앞니들도 꽤 있는 편인 것 같고, 그 밖의 치아들은 뿌리 끝에 병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다만 수술 접근성 혹은 치근단 절제술을 할 때 언 것이 많아서 수술을 하게 되는 빈도를 따져본다면 이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상악 소구치 접근이 쉽고 뿌리 끝을 발견하기가 쉽고, 상악 대구치도 아래턱뼈보다 눈으로 보기가 쉬우니까. 다만 아래턱뼈로 갈수록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아래턱뼈에 이제 하치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뿌리 끝을 잘랐을 때 신경이 놀랄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치과, 그래도 제가 임상을 하고 있는 기준에서는 치근단 절제술을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치아가 상악 측절치, 그 다음에 몇몇 초구치들, 아래 앞니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응증보다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알면, 아, 나는 이 경우니까 치근단 절제술을 해도 치아가 흔들리는 거를 막을 수 없겠거니 아시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치과, 저의 기준으로 비정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치주질환으로 아픈 치아, 환자분이 앞니가 굉장히 흔들려서 왔어요. 잇몸뼈가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잇몸뼈가 앞니가 여기 있거든요. CT를 보니 더 심각한 거죠. 뿌리 끝에만 달랑달랑, 뼈 끝에 뿌리 끝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고,
환자분이 이 앞니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서 쏙 빠지셨대요. 흔들린다고 아프다고 치근다는 절제술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치아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환자분은 남아있는 2개 치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셨고, 물론 4개의 치아가 소실이 된 상황이지만 임플란트 2개만 하고 앞니 이렇게 예쁘게 4개가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또 하나 보면 치주 질환으로 아픈 치아, 이 환자들 보면 이제 이미 손실된 치아가 많죠. 그리고 아래 앞니를 보면 잇몸뼈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환자분 입안 사진은 어떠냐? 고름이 나오죠. 치석이 꼈죠. 잇몸뼈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다 벌어진 거예요. 과연 이렇게 치주 질환으로 아픈 치아가 뿌리 끝을 자른다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또 신경치료를 하고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 환자분을 봤을 때 치근단 절제술로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면 딱 입안 사진을 보면 어때요? 이미 뿌리 끝에서 여기서 고름이 생기면 뿌리 끝을 뚫고 잇몸뼈 여기서 고름이 나와야 되는데 환자분은 여기서 지금 고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끝도 지금 문제지만 잇몸뼈가 녹아서 지금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CT를 보면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끝에 염증이 안 잡히는 것도 많지만 이미 이만큼이 지금 뼈가 없이, 또 주변을 보면 이미 새카맣게 이렇게 뼈가 다 녹은 상황인 거예요. 치주가 안 좋아요. 치아가 원인이 된 거는 맞지만 3차원적으로 잇몸뼈의 붕괴까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치주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치근단 절제술에 비정증이 됐어요. 발치하고 열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입천장 쪽 뼈는 여기 있는데 입술 쪽의 뼈는 여기 있는 거, 저 위 꼭다리에. 치근단 절제술을 절대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또 치주 질환 볼까요? 이 엑스레이 딱 봐도 이미 잇몸뼈가 안 좋은 게 보이죠? 앞니들 다 쓰러져 있고 이미 발치가 돼 있고 남아있는 치아들이 잇몸뼈 상태도 안 좋고, 이렇게 된 환자분들이 이가 흔들리고 아픈데 치근단 절제술을 할 수 있을까 여쭤보면 노죠, 노. 잇몸 질환으로 아픈 치아는, 흔들리는 치아는 치근단 절제술의 적응증이 아니에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크랙 치아인데, 환자분이 이 씹을 때 아프다고 해서 저희 치과 오셨던 환자분인데, 보면은 인레이를 했던 치아가 끝에 이렇게 금이 가 있잖아요. 발치를 하고 보면 치아 머리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금 갔으면 어느 정도 신경치료랑 해볼만 해요. 이미 뿌리 끝까지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절대로 뿌리 끝을 자른다고 해서 이 금을 막을 수는 없어요. 또 마찬가지, 이 환자분은 저희 치과 환자분은 아니고 다른 치과에서 이미 크랙으로 진단을 받고 발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살려보겠다고 해서 그 치과에서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고름이 났는데 3년을 버티셨어요. 3년을. 저희 치과에 이제 발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오셨는데 뽑고 보니 어때요? 여기가 치아 머리인데 뿌리 끝까지 다 금이 가 있잖아요. 이런 치아들을 뿌리 끝을 자른다고 해서 이 금이 본드 붙은 듯이 될 수가 없죠. 크랙 치아, 특히 크랙이 뿌리 끝까지 내려갈수록 치근단 절제술의 적응증이 아니라 발치의 적응증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환자분, 이 치아가 아프다고 오셨었는데 이 치아의 횡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금간계 눈으로 확인이 어느 정도 되고 흔들렸어요. 발치를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환자분이 조금 더 아플 때까지 슬겨하고 가셨단 말이죠. 얼마 지나서 으악 하고 오셨어요. 쭉 갈라진 거죠. 치아가 스플릿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절단난 치아를 뿌리 끝을 자른다고 살릴 수 있냐?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치아가 원인인데 충치를 다 제거하고 나서 치아가 남은 부분이 별로 없어서 치아 안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박아놓고 그 위로 크라운을 했는데, 치아가 원인이니까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으면 치근단 절제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안 돼요. 저는 절대로 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 기둥 박힌 치아, 포스트 크라운이 뭔지부터 가봐야겠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포스트 크라운이라는 말은 이렇게 충치를 제거하고 났더니 치아 뿌리만 남고 머리가 거의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치아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넣어 갖고 이 기둥을 치아 뿌리에 붙이고 이 주변으로 이렇게 레진 코어를 만든 다음에 레진 기둥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을 하는 걸 우리 포스트 크라운이라 그래요. 포스트 크라운이 기둥 박힌 치아 종류 크게 두 종류, 파이버 포스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을 치아 안에 넣고 기둥을 만드느냐, 아니면 금속으로 된 기둥을 기공소에서 만들어 와서 붙이느냐의 차이인데, 이거를 파이버 포스트라고 하고 이건 캐스팅 포스트라고 하는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둥 박힌 치아가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다. 저는 치근단 절제술을 살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치아가 원인인데, 야 임마 치아가 원인이면 살릴 수 있다며 도대체 왜 안 되니? 감염 조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경치료라고 하는 거는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어. 치아가 죽어가죠. 그러면 치아 머리부터 뿌리 끝까지 신경치료할 때 쓰는 기구들을 넣어서
탑다운이라 그러죠. 머리부터 뿌리 끝까지 치료하는 방식을 우리 신경치료라고 해요. 치근단 절제술은 뭐예요? 위로 해서도 신경치료를 해서 염증을 없애봤는데 뿌리 끝에 남은 염증이 안 없어질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근단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치료도 위에서부터 잘 돼야 되고 뿌리 끝 수술도 잘해야 돼요. 왜? 위, 아래에서부터에 나오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기둥 박힌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기둥을 박아놨어. 요 위의 상태가 과연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세균이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있고 빈 공간에 내가 기둥을 박아놨는데 여기 어떤 틈이 있는지 또 이 기둥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금이 가고 있는지 제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치아는 실제로 발치를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살릴 수가 없죠. 이미 물주머니까지 다 이렇게 생긴 상황이니까. 또 볼까요? 환자분이 이제 이 송곳니가 너무 아파하셔갖고 이제 발치 진단이 나와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캐스팅 포스트에 치아 안에 이제 금속 기둥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제 발치를 했는데 안의 상태를 보세요. 치아가 다 사가 있죠. 그리고 그 기둥 안으로도 상태가 뭔가 굉장히 안 좋고 뽑아보고 보니 다 금이 가고 안에가 사가 있고 이러니까 기둥 박힌 치아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잔존 치질의 여부, 금이 가 있는지 여부, 기둥과 내 치아 사이에 갭이 없어서 세균이 안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제가 확신할 수가 없으니 치근단 절제술에서는 배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되게 젊은 여성인 분이에요. 앞니가 아프고 고름이 찬다고 그래갖고 요게 원인인데 지금 살려볼 수 없을까요? 라고 왔어요. 보자마자 제가 이제 한탄을 했죠. 살려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치아 안에 기둥이 박혀 있잖아요. 일단 이 환자분이 여기가 엄청 부어서 오셨어요. 치성 감염의 첫 번째 치료 원칙은 절개미 배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째가지고 고름을 다 빼내고 고름 빼놓은 자리에다 이렇게 튜브를 넣어서 소독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급성 감염을 제가 잡았는데 CT를 보니 뿌리 끝에 뭔가 진짜 에이피코 마지날 리전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 끝에 염증이 돼서 다 뼈가 녹았던 그런 병소인데 안타깝게도 기둥 박힌 치아예요. 이 상태, 치아 기둥 안의 상태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 환자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발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뽑아놓고 보니 치아 상태가 안 좋기는 하죠. 이 치아 주변의 상태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기둥 박힌 이 안쪽이 감염 조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기둥이 박힌 치아라서 치근단 절제술은 배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해부학적 어려움이죠. 환자분이 여기가 엄청 고름이 쳤고 부어서 오셨어요. 보면 여기 새카맣죠? 이제 대부분 알 수 있으실 텐데 CT를 보니까 여기가 코고 여기가 상악동이라는 동굴인데 이미 상악동 안에 염증이 차가지고 여기 다 부었죠? 새까맣게 염증이 차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뿌리 끝에 생긴 염증 때문에 잇몸뼈를 뚫고 지금 상악동으로 염증이 파급이 된 거죠. 원인은 치아예요. 치아가 원인인데 제가 이 뿌리 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악동을 뚫고 들어가서 이 뿌리를 찾거나 이렇게 들어가서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상악동은 뚫려 있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큰 케이스가 되죠. 치근단 절제술의 적응증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래턱뼈에는 이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치조 신경, 그 다음에 한글로는 아래턱뼈 신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환자분이 이 치아가 아프다고 오셨고 예전에 신경치료를 했지만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해요. 치근단 절제술을 해볼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죠. 힘들어요. 왜? 뿌리 끝에 염증이 밑에 신경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치아를 살리려고 제가 뿌리 끝을 자르다가 신경을 건들면 신경 손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치근단 절제술의 적응증과 비적응증 그리고 이제 치근단 절제술의 어떤 이론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치근단 절제술의 실제입니다. 어떤 치아에서 모든 치아가 사실 다 가능은 하지만 부위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따라와 보세요.